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경북 동해안은 오늘도 막고 쾌청하겠습니다. 다만 큰 일교차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해가 짧아지면서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절기추분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오르겠는데요. 경주의 아침 기온은 14.8도로 어제 같은 시간보다 4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28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락가락한 기온 변화에 건강 상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사이에는 바람이 강해지겠습니다. 순간 최대 풍속 초속 15에서 20m에 달하는 돌풍이 부는 곳이 있으니까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15도에서 18도 분포로 어제보다 3도에서 4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영덕 26도, 포항과 울진 27도, 경주 28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18도, 독도 20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울릉도 24도, 독도 22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중부 해상에서 최고 3.5m까지 일겠고 남부 해상에서는 1.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과 휴일 동안에는 뚜렷한 비 소식 없이 쾌청한 가을 날들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큰 피해를 낳은 포항 냉천의 범람 원인으로 하천 정비 사업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물길이 좁아지고 주변에 시설물이 과도하게 설치돼 물 흐름이 방해를 받았다는 건데요. 환경단체는 하천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연 상태로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풍 흰남노가 포항을 덮친 지난 6일 오전, 황토색 흙탕물이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 가득 들어찼습니다. 비슷한 시각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도 철강 제품과 장비들이 모두 물에 잠겼습니다. 태풍이 몰고 온 폭우에 냉천이 범람하면서 9명이 목숨을 잃고 포스코에서는 1조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완전히 침수됐어요. 유압 설비나 이런 것들이 모두 지하에 있거든요. 지하에 있는 물이 다 차고 지상에 사람 못 가지 정도로 물이 찼어요. 강한 태풍 때마다 수해가 반복되는 냉천의 범람 원인을 두고 50년 전 포항제철소 건설 당시 물길을 옮긴 게 영향을 줬다는 지적 등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전부터 이미 여러 차례 문제가 제기된 고향이강 사업은 더 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천을 공원으로 꾸미고 시설물을 과도하게 설치해 물 흐름이 방해를 받았다는 겁니다. 다리 밑에다가 성토를 해가지고 자전거 도로 이런 걸 만들어버렸거든요. 고수부지를 너무 성토를 해가지고 홍수 단면적을 줄이는 게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냉천의 범람 원인에 대해 경찰도 최근 증거자료 확보와 관련자 조사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냉천 범람의 원인 규명과 함께 자연 상태로의 복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앞으로 기후재난이 반복될 우려가 있는 만큼 친수 목적의 정비 사업으로 축소된 하천의 기능을 되살려야 한다는 겁니다. 인위적인 시설을 통해서 보기 좋다, 잘했다 이런 얘기보다는 하천의 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물량이 제대로 흐르고 흐름도 완만하게 제대로 흐르는 그런 하천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환경단체는 하천을 복원하면 댐 건설은 필요하지 않다며 항사댐 건설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제11호 태풍 흰남노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 신고 접수가 오늘 오후 6시에 마감됩니다. 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는 추가 신고를 받지 않습니다. 태풍 피해를 입은 가구는 서둘러 피해를 당한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피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난 태풍 흰남노 때 하천이나 바다로 떠내려간 차량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유실돼 차가 어디에 있는지 못 찾는 차량은 폐차, 즉 등록 취소를 하려면 멸실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아 유실 차주가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배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풍 흰남노가 포항을 휩쓸고 간 지난 6일, 포항시 동해면에는 성남 물살에 차들이 떠내려갑니다. 포항에서만 차량 8,400여 대가 침수되거나 파손됐습니다.
바닥까지 떠내려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파손된 차량도 있었습니다. 포항에서 노인 보호센터를 운영하는 김모 씨. 태풍으로 센터 차량을 잃어버렸습니다. 김 씨는 차량 멸실 신고를 하려고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으려 했지만 법적으로 인정되는 시장 직인이 찍힌 문서는 발급받지 못했습니다. 업무 편람까지 뒤져가면서 포항시장 직인이 아니고 면장 직인으로서는 차량 멸실 신고를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포항시에서도 시장 직인을 찍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차량 멸실 신고를 할 수 없어 가중 부담인 책임 보험을 들었고 1년에 70만 원을 추가로 내야 하는 상황. 유실된 차가 다시 찾아질 수도 있으니 기다려봐라라는 구름 잡는 얘기였었어요. 위에서 아무나 하달 조치가 없으니까 서로 유관기관끼리 소통도 잘 되지가 않고. 관련 법은 차량 멸실 신고를 위해 천재지변의 경우 시장 직인의 사고 사실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포항시에는 천재지변의 경우 멸실 신고를 위한 증명서 발급과 관련한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이러니까 일단은 신청서는 일단 접수, 그다음에 그 연락처를 받아놓고 좀 기다려야 하는 수밖에 없어요. 저희들도 현재로서는. 포항시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유실 사고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관련 지침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한국은행 포항본부는 포항제철소 침수로 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포스코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금융 지원을 확대합니다. 대상은 포스코 생산공정 정상화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으로 최근 2년간 포스코의 납품 또는 용역 제공 실적이 있는 업체입니다. 한은 포항본부는 시중은행의 1.25%의 저금리로 자금을 공급해 피해 기업들은 은행에서 3% 중후반대 금리로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들이 대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교육감 선거 제도를 개선하고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는데요. 유치원과 초중고 교육 재정을 축소하겠다는 정부 방침과는 정반대입니다. 교육부 장관 공백이 길어지면서 교육 현장의 갈등이 잇따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당선자의 득표율은 선거인 수 대비 23%에 불과했습니다. 자치단체장에 비해 인지도가 낮다 보니 유권자들이 후보자 자질이나 교육 정책을 비교하기는 쉽지 않아 교육감 선거가 깜깜이로 치러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은 대구에서 교육감 협의회 총회를 열고 교육감 선거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교육의 자주성과 중립성이라는 헌법의 정신에 기초해서 교육감 직선제의 틀은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교육감 직선제의 틀 내에서 깜깜이 선거라든지 여러 가지 시도 지자체와의 협력 문제라든지 이런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적인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에까지 쓰이는 교육 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축소하려는 정부 방침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부는 내국세의 20.79%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대학에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교육감 협의회는 지역이나 계층별 학력 격차를 줄이고 미래 교육을 위해 교육 재정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며 특위를 구성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초등등 교육이 관할하고 있는 유아교육에 대한 무상교육, 국가 책임교육을 위해서 오히려 투자를 한다거나 하는 대안적인 방안이 저는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군인수가 준다고 국방비를 축소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반면 한국대학 교육협의회와 전문대학 교육협의회는 초중등 재원 일부를 대학에 지원하려는 여당 측 법안 지지를 밝히는 등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육감협의회 총회가 열리는 동안 대구교육혁신연대 등은 입시 경쟁 교육이 각종 교육 문제를 만들고 있다며 대학 서열 체제 폐지와 교육과정 계약 중단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교육부 장관 공백 사태가 길어지는 가운데 교육 주체들 간의 요구가 첨예하게 엇갈리며 갈등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울진군 장학재단은 학업이 우수하거나 학업 성취도가 향상된 고등학생 56명에게 3,35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울진사랑 장학금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업 성취도를 기준으로 지급했으며 지난 4월에도 다자녀 가정자녀 277명에게 1억 4천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또 오는 11월에는 고등학생 예체능 특기생을 위한 특기 장학금도 지급할 예정입니다. 배추값이 유례 없이 폭등하며 시장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소비자들은 조금이라도 싼 매장을 찾기 위해 발품을 팔고 있고 반찬값 부담이 커진 식당들은 울상입니다. 배추를 재료로 하는 각종 음식류는 판매 중단 사태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의 한 대형마트 배추 판매 코너입니다. 손질한 배추 한 포기에 6,000원 이하로 내놓자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저 김치를 자주 담아 먹는데 배추 너무 비싸요. 근데 오늘 우리 동네 장이거든요. 근데 거기는 한 포기에 만 얼마 하는데 지금 너무 싸가지고 지금 몇 개 사가려고 해요.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종합 포털인 참가격에 따르면 9월 현재 대구의 배추 한 포기 평균 가격은 8,855원으로 1년 전 같은 시기 6,060원과 비교해 46% 올랐습니다. 폭염의 잦은 비 등 이상기후로 인한 작황 부진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이러다 보니 포장김치 등 산지 배추보다 비용이 적게 드는 제품 판매가 늘고 있습니다. 손질 배추 가격이 좀 작년 대비해서 거의 한 40에서 50% 정도 가격이 상승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이런 포장김치를 찾는 고객들이 좀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매출도 한 35% 정도 좀 늘어났습니다. 배추값 상승은 식당에도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 여파로 모든 식재료 가격이 다 오른 가운데 최근 배추값까지 급등하면서 재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추석 전부터 시작해서 김장 전까지 배추 가격이 폭등을 하거든요. 그거를 감안하고 하는데 올해는 이제 다른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한 2배 정도 체감은. 코로나19로 매출이 증가하며 재미를 보던 온라인 판매도 배추 관련 음식류는 수급 차질로 판매 중단 사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언제 오픈하냐고, 택배 언제 받을 수 있냐고 전국으로 좀 많이 나갔었어요. 근데 일절 못 하고 있어요. 정부는 비축 물량을 더 푸는 등 배추값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 이후에나 배추 도매 가격이 평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 금배추 여파에 따른 시장 혼란은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경주시가 문화재청이 주관하는 내년도 세계유산 미디어 아트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돼 8억 7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경주 역사 유적지구 미디어 아트쇼로 천마총 발굴 50주년인 내년에 천마총과 황남대총의 출토 유물과 역사, 문화, 예술적 가치를 빛과 소리, 움직임 등으로 연출할 예정입니다. 또 경주시는 이번 공모 사업에 세계유산과 지역 문화재 활용 사업 등 11건이 선정돼 17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습니다. 울릉군이 실시하는 북면지구 풍수의 생활권 종합 정비 사업에 국비 등 총 153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북면지구 풍수의 생활권 정비 사업은 나리분지의 유수지를 신설하고 배수 펌프장과 소하천, 우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오는 2025년까지 사업이 시행됩니다. 해가 짧아지면서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절기 추분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오르겠는데요. 경주의 아침 기온은 14.8도로 어제 같은 시간보다 4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28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락가락한 기온 변화에 건강 상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사이에는 바람이 강해지겠습니다. 순간 최대 풍속 초속 15에서 20m에 달하는 돌풍이 부는 곳이 있으니까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15도에서 18도 분포로 어제보다 3도에서 4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영덕 26도, 포항과 울진 27도, 경주 28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18도, 독도 20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울릉도 24도, 독도 22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중부 해상에서 최고 3.5m까지 일겠고 남부 해상에서는 1.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과 휴일 동안에는 뚜렷한 비 소식 없이 쾌청한 가을 날들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